크로스는 일단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자칫하면 웃음이 새어나올 것 같아서 꾹꾹 눌러 참았다. 생각지도 못한 전개였다. 게다가 최상의 전개다. 뿅! 어서오세요. 오늘은 빠르게 크리스마스 미스터리 하편을 읽을게요. 야요이에게 뭔가 달라진 기색은 없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녀에게 인사를 하러 갔지만 그들에 대해 여느 때와 똑같이 적당히 상냥하게 그리고 적당히 오만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다른 배우들도 인사를 하러 줄줄이 다가갔기 때문에 크로스만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대체 어떤 식으로 인사를 건네야 좋을까? 무엇보다 그녀는 어째서 무사한 것인가? 그대로 잠자듯이 죽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미처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채 크로스는 천천히 야요이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다른 출연자와의 대화가 일단락된 참이었다. 그런 그녀의 눈이 크로스 쪽을 향했다. 가슴이 덜컥해서 그는 발을 멈췄다. 어머, 크로스 씨, 수고 많았어요. 야요이가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었다. 크로스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곁으로 갔다. 다행히 지금 그녀 곁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며 그는 잔을 내밀었다. 야요이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쨍 하고 마주친 뒤 얼굴이 가까이 댔다. 아까는 미안해. 어? 내가 소파에서 잠들어버린 모양이지. 전혀 기억나지는 않지만. 맞아. 이야기하던 도중에. 그랬구나. 깨워줬으면 좋았잖아. 그게 너무 기분 좋게 자고 있어서. 텔레비전 방송국 사람이 다가오는 게 시야 끝에 들어왔다. 야요이도 알아본 모양이어서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뒤로 물렸다. 선생님, 이번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래저래 신세를 많이 졌네요. 뚱뚱한 남자가 야요에게 인사하는 말을 들으면서 크로스는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렇게 된 거였나? 그건 독약 따위가 아니었던 것이다. 아니 어쩌면 조금쯤은 독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야요이가 말했던 것만큼 강력한 것은 아니었다. 잠자듯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저 잠이 들 뿐인, 즉 강력한 수면제 정도였던 것이리라. 진짜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라고 크로스는 후회했다. 그토록 공을 들이고 신경을 써가며 범행을 감행했는데 그저 푹 자고 일어나게 한 것뿐이라니. 하지만 야요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앞으로 기회는 다시 찾아올 것이다. 무언가 다른 방법을 다시 강구해야 하겠지만. 이윽고 파티가 끝이 났다. 2차로 갈 식당을 잡아둔 모양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요이는 난 그만 실례할게요 라고 말했다. 밤샘 작업을 했더니 좀 피곤하네. 여러분은 천천히 즐기다 가세요. 모두가 나서서 배웅하는 가운데 그런 말을 남기고 야요이는 모범 택시를 탔다. 차가 출발할 때 뒷자리 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크로스에게 시선을 보내왔다.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슬쩍 고개를 끄덕였다. 크로스도 시카노 구미코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2차 모임 자리로 향하기로 했다. 하지만 차에 타기 직전에 휴대전화가 착신을 알렸다. 걸어온 것은 야요이였다. 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전화를 받았다. 네. 미안해.
지금 통화 괜찮아? 웬일이야? 오늘 밤 안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미안하지만 지금 우리 집에 잠깐 와줄 수 있을까? 지금? 실은 아까 이야기할 생각이었어. 그런데 잠이 들어버리는 바람에. 전화로는 할 수 없는 얘기야? 전화로는 좀 무리한 부탁을 해서 미안해. 야요이가 이렇게 정중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건 드문 일이었다. 평소 같으면 명령조로 내뱉듯 지시했을 것이다. 알았어. 어떻게든 해볼게. 고마워. 집 앞에 도착하는 대로 전화해줘. 전화를? 그것도 그때 이야기할게. 부탁이야. 알았어. 전화를 끊고 차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었다. 잠깐 볼 일이 생겼네. 자네 먼저 2차 모임에 가 있어. 일 끝나는 대로 나도 그쪽으로 갈 테니까. 시카노 구미코는 석연치 않은 기색이었지만 되묻는 일 없이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어쩌면 여자 문제라는 걸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대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할 터였다. 크로스는 코트 주머니에서 꺼낸 안경을 쓰고 머플러로 입까지 가렸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배우 크로스라고 알아볼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다.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야요의 집으로 향했다. 그가 노린 대로 운전기사가 손님의 정체를 알아보는 기색은 없었다. 혹시나 해서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세웠고 거기서부터는 걸어가기로 했다. 집 앞에 도착한 참에 전화를 걸었다. 네, 라는 야요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방금 도착했어. 집 앞이야. 그래? 그럼 대문 지나는 대로 정원 쪽으로 돌아와 줄래? 정원 쪽으로? 응.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대문을 열고 정원 쪽으로 돌아갔다. 저택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창문 너머를 보고 크로스는 흠칫했다. 아까 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옆에 서 있는 야요이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크로스가 물었다. 미안해. 좀 춥긴 하겠지만 이대로 이야기하게 해줘.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야요이의 목소리가 말했다. 창문 너머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라서 그래. 방에서 우리 둘만 있게 되면 틀림없이 결심이 흔들리고 말 거야. 대체 뭔데? 심호흡을 하는 소리가 들리고 뒤를 이어 그녀가 말했다. 우리 오늘 밤을 끝으로 헤어지자. 어? 우리 꽤 오래 사귀었지? 7년. 지나고 보니 눈 깜짝할 사이였어. 야요이.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이야.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건가 하고 내가 당신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게 아닌지 고민이 많았어. 하지만 드디어 마음이 정해졌어.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아. 크로스는 일단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자칫하면 웃음이 새어나올 것 같아서 꾹꾹 눌러 참았다. 생각지도 못한 전개였다. 게다가 최상의 전개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고민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묵직하게 말했다. 미안해. 갑자기 이런 말을 듣고 당황스럽지? 놀란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당신 말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그래?
분명 우리는 좀 오래 사귀었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이대로라면 나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지. 창문 너머에서 야요이가 쓸쓸한 얼굴로 웃었다. 다행이다. 이해해줘서. 당신에게는 항상 고마운 마음이야. 당신 덕분에 배우로서도 인간으로서도 훌쩍 성장할 수 있었어. 그렇게 말해주니 기쁘다. 오랫동안 정말 고마웠어. 당신과의 추억은 앞으로 소중히 간직할게. 그래, 고마워. 나도 당신과의 나날은 잊을 수 없어. 건강하게 잘 지내. 당신도. 야요이가 귀에서 전화를 떼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쿠로스도 전화를 끊었다. 그녀가 살짝 손을 흔들어서 그도 응했다. 이윽고 그녀는 창문을 떠나 안쪽으로 사라졌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은 변함없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쿠로스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가슴은 행복감으로 가득 채워졌다. 만드라고라의 독이 효과가 없었던 것을 신께 감사했다. 휴대전화 소리에 눈을 떴다. 침대 시트 속에서 팔만 내밀어 전화를 집어들었다. 머리가 지끈거리는 건 간밤의 술 기운이 아직 남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만은 그런 숙취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아무튼 어젯밤은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야요이 쪽에서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해준 것뿐만이 아니었다. 그 뒤에 달려간 2차 모임에서도 생각지 못한 일이 있었다. 연속 드라마의 주연을 맡아주지 않겠느냐라고 프로듀서가 의사를 타진해온 것이다. 각본은 모미키 야요이 선생이 쓰셨는데 주연은 꼭 자네에게 맡겨달라고 일부러 얘기하시더라고. 어떤 역할인지는 나도 아직 못 들었지만 자네 말고는 그 역할에 맞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어. 어때? 해볼 거야? 이런 좋은 이야기를 거절할 바보는 없다. 물론 두 마디째에 당장 승낙했다. 그리고 야요이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가슴이 조금 아파왔다. 그녀도 나름대로 쿠로스의 장래를 진심으로 걱정해준 것이다.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 그를 꽁꽁 묶어두려 했던 것도 젊은 여자와의 스캔들에 정신 파는 일 없이 연기에 전념하도록 이라는 배려의 표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녀의 깊은 마음도 알지 못한 채 망자로 만들어버리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스스로가 싫어졌다.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는 하지 말자고 진심으로 맹세했다. 미수에 그친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전화를 한 사람은 시카노 구미코였다. 시각을 보니 이제 곧 오후 2시였다. 잠자리에 든 것이 오전 8시 넘어서였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자고 싶었다. 여보세요?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다시 전화해주면 좋겠는데. 컬컬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독히 갈증이 났다. 저예요. 시카노입니다. 그런데 그게요. 지금 큰일이... 뭐야, 무슨 일인데 그래? 전화를 귀에 댄 채 쿠로스는 침대에서 기어나왔다. 냉장고에는 항상 페트병 생수를 채워두었다. 하지만 뒤를 이어 시카노 구미코가 한 말을 듣고 쿠로스는 네 발로 기어가던 자세 그대로 멈칫 굳어버렸다. 뭐야? 다시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시카노 구미코가 침을 꿀꺽 삼키는 기척이 있었다. 돌아가셨다니까요. 모미키 야요이 선생님이.
방금 전에 자택에서 사체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크로스에게 2명의 형사가 찾아온 것은 야요이가 사망하고 이틀 뒤의 일이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기 때문에 크로스도 대략적인 상황은 파악하고 있었다. 사체를 발견한 것은 야요이의 집에 드나드는 가정부였다. 항상 하던 대로 오전에 그 집에 갔다가 거실에 쓰러져 있는 야요이를 발견한 것이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가정부를 두고 있다는 얘기는 크로스도 들었다. 청소와 빨래, 그리고 아침 겸 점심의 식사를 차려주는 것이 주요한 일인 모양이었다. 밤에 회식 일정이 없는 날에는 저녁을 해주는 일도 있다고 야요이는 얘기했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사망 원인이었다. 보도에 의하면 중독사라고 했다. 게다가 독극물은 와인에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건 완전히 그때 상황 그대로 아닌가. 크로스는 생각했다. 단 독극물의 종류가 달랐다.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청산화합물이라고 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의아해하던 참에 형사들이 찾아온 것이었다. 나이든 형사는 미타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흰머리가 꽤 많아서 상당한 연배로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지도 모른다. 젊은 형사 쪽도 이름을 밝혔지만 잘 알아듣지 못했다.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다. 크로스는 두 팔을 가볍게 펼치고 어깨를 으쓱 쳐들어 보였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 파티가 있어서 그때 만났었는데 아주 건강해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왜 자살을... 미타가 흰터럭이 섞인 눈썹을 꿈틀했다. 아직 자살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말에 크로스는 진심으로 놀랐다. 자살인 것으로만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자살이 아니면 뭐죠? 그러면 혹시 타살이라는? 미타는 빙긋이 웃었다. 역시 대단하시네요. 그 몸짓과 표정.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여요. 도저히 연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크로스는 불끈해서 형사를 노려보았다. 무슨 뜻입니까? 미타는 진지한 얼굴로 되돌아와 수첩을 펼쳤다. 그 크리스마스 파티 말인데요. 2차 모임에 참석하기 전까지 크로스 씨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매니저의 말에 따르면 볼 일이 있다며 1시간쯤 따로 움직이셨다고 하던데요. 흠칫했다. 이 형사들은 이미 자신에 대한 탐문 수사를 끝내고 찾아온 모양이었다. 그건 어째서인가? 잠깐만요. 내 행동이 사건과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면 대답하실 수 있겠죠.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개인적인 일이에요.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타는 크로스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러면 질문 방법을 바꿔볼까요? 크로스 씨는 최근에 언제 모미키 야요이 씨 집에 갔었습니까? 크로스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뭐요? 못 들으셨나요? 최근에 모미키 야요이 씨 집에 갔던 거 언제였느냐고 물었는데요. 뺨이 긴장하는 것을 느끼면서 크로스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모미키 야요이 선생 댁에 갑니까? 그러자 미타는 몇 번 눈을 깜짝거리고
다시금 쿠로스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뭡니까 그 눈빛은? 목소리에 노기를 담아 물었다. 아니요. 주변 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구나 싶어서요. 뭐가 어떻게 차이가 나죠? 주변에서 뭐라고 들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당신과 모미키 야요이 씨의 관계에 대한 것이죠. 두 분이 교제하셨다고 하던데요. 술술 내뱉은 그 말에 쿠로스는 단박에 마음이 요동쳤다. 무슨 말이에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인가요? 여러 사람에게서 들었는데요. 당신 매니저에게서도 들었어요. 반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하던데. 쿠로스는 할 말을 잃었다. 시카노 구미코의 안경 쓴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겉으로는 전혀 모르는 척 했으면서 속으로는 쿠로스와 야요이의 관계를 다 알고 있었단 것인가? 원래 그렇더라고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본인뿐인 경우가 꽤 많아요. 하지만 모미키 야요이 씨 쪽은 오히려 그런 상황을 즐긴 모양이던데요. 형사의 말에 더욱더 놀랐다. 야요이는 주위에 알려진 것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대답해 주시죠. 모미키 야요이 씨 집에는 언제 갔습니까? 그래도 계속 둘이 교제한 적이 없다고 하신다면 우리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경찰을 만만하게 보시지 않는 게 좋아요. 두 남녀가 사귀었는지 아닌지 그런 것쯤은 간단히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미타의 말이 단순한 협박으로는 들리지 않았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그런 일쯤은 분명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쿠로스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사귄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헤어진 사이예요. 헤어졌다고요? 언제요? 한 달 전쯤이었나? 대충 둘러댔다. 한 달? 그건 좀 이상하군요. 뭐가 이상하죠? 미타는 옆에 있는 젊은 형사에게 눈짓을 했다. 젊은 형사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 사진을 보고 쿠로스는 숨을 헉 삼켰다. 바로 그 회중식이었다. 이거 보신 적이 있지요? 미타가 말했다. 극단 연습실에서 발견했어요. 쿠로스 씨의 전용 연습실. 이것과 똑같은 상품을 모미키 야요이 씨가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에 구입했습니다. 지갑에 신용카드 영수증이 남아 있었어요. 이 시계에 모미키 씨에게서 선물 받은 것이지요? 그럴싸한 변명 따위 생각나지 않았다. 쿠로스는 침묵하고 있었다. 이 선물은 언제 받은 거예요? 쿠로스는 필사적으로 생각을 굴려가며 대답했다. 파티 때 받았습니다. 파티? 그 크리스마스 파티 말인가요? 그래요. 둘이만 있었을 때 나한테 건네준 겁니다. 하지만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배우 쿠로스를 후원하는 마음에서 주는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배우 쿠로스라. 미타는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십시오. 모미키 야요이 씨 댁에서 받은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선생님 댁에는 간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간 적이 없으시다. 미타는 사진을 젊은 형사에게 돌려준 뒤
손끝으로 뺨을 긁적이며 쿠로스 쪽으로 몸을 쓱 내밀었다.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모미키 야요이 씨의 사망은 타살 혐의가 농후합니다. 아니, 농후하고 말고가 아니죠. 분명한 타살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무슨 근거라도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첫 번째. 미타는 손을 들어 엄지를 꼽았다. 사망 원인이 된 독극물, 즉 청산 화합물인데 와인잔에서만 검출된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와인병 속에서도 검출되었습니다. 자살이라면 독극물을 병에까지 넣지는 않아요. 유리잔에 따른 와인에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두 번째, 찬장에 있던 와인잔 하나에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누군가가 유리잔을 사용하고 그것을 씻어서 찬장에 넣어두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설마 라고 크로스는 생각했다. 와인병에 독극물이 있었다는 것에는 전혀 짐작가는 게 없었지만 유리잔이라면 기억이 났다. 하지만 찬장에 넣기 전에 틀림없이 꼼꼼히 닦아냈다. 물기가 남아있을 리 없다. 세 번째, 미타가 말을 이었다. 문 손잡이를 비롯해 곳곳에 지문을 닦아낸 흔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문 손잡이. 그건 분명 이상하다. 라고 크로스는 생각했다. 자살이라면 최소한 야요이의 지문은 찍혀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자살 동기를 찾을 수 없어요. 모미키 야요이 씨는 바로 어제도 파티 일정이 잡혀 있었고 그 자리를 크게 기대했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밖에도 이래저래 기묘한 점이 있어요. 자살로 위장한 타살이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로스는 입을 삐뚤음하게 틀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나를 범인이라고 단정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렇다면 솔직히 대답해 주시죠. 파티 뒤에 어디에 가셨습니까? 실은 그 파티 장소 근처에서 모미키 야요이 씨 집 근처까지 손님을 태워다 줬다는 택시를 찾아냈어요. 운전기사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날의 쿠로스 씨 옷차림과 아주 비슷하더군요. 안경을 쓰고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다던데요. 택시 모는 분들을 얕봐서는 안 돼요. 쳐다보지 않는 것 같아도 의외로 정확히 관찰하고 있거든요. 형사의 말을 듣고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나는 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가셨지요? 연습실에 갔습니다. 연습실? 극단 연습실 말입니까? 그래요. 이번 연극 대본이 갑자기 마음에 걸려서. 근데 저는 그런 때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도 그걸 왜 매니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지요? 그냥 별 생각은 없었어요. 내가 연습실에 간다고 하면 그녀도 따라와야 될 거고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좀 딱하지 않습니까? 그러시군요. 전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형사는 고개를 몇 번 끄덕였다. 즉 그날 당신은 한 번도 모미키 야요이 씨 집에 가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니까요. 아까부터 몇 번이나 똑같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미타는 등을 꼿꼿이 펴고 내려다보는 듯한 눈빛을 크로스에게로 향했다. 조금 전에 지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범인은 지문에 대해 매우 중대한 실수를 범했어요. 딱 한 군데 깜빡 잊고 닦아내지 않은 곳이 있었거든요. 예?
미타는 다시 옆에 형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젊은 형사는 2장의 사진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한 장에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찍혀 있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 보신 적은? 미타가 물었다. 나는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그거 이상하네. 미타는 또 한 장의 사진을 손에 들었다. 이걸 좀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트리를 놓아둔 출창의 표면을 찍은 거예요. 트리 받침대 옆에 하얀 지문 보이시죠? 그 사진을 보고 크로스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분명 지문이 또렷이 남아있었다.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했다. 야요이와 둘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손에 손가락을 끼웠다. 하지만 그때 출창에 찍힌 지문은 틀림없이 지웠다. 크로스 씨, 당신의 지문 채취에 동의해 주시죠. 미타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그래서 이 사진의 지문과 대조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집에 가지 않았다면 당연히 일치할 리 없으니까 지문 채취를 거절할 이유도 없겠지요? 부탁드립니다. 형사의 눈에 냉철한 빛이 서린 것을 보고 크로스는 확신했다. 이미 지문 대조는 끝난 것이다. 극단 연습실에 크로스의 사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채취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리고 지문이 일치한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 형사들은 찾아온 것이다. 그나저나 어떻게 된 일인가? 왜 그 지문이 남아있는가? 크로스는 테이블에 놓인 사진에 다시 시선을 던졌다. 출창에 놓인 크리스마스 트리를 찬찬히 들여다보니 뭔가 이질감이 느껴졌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출창 유리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즉 정원에서 야요이를 마주하고 통화했을 때 트리는 한가운데 있지 않았다. 약간 왼편으로, 실내에서 보자면 약간 오른편으로 당겨져 있었다. 흠칫 놀랐다. 엄청난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와인에 만드라고라의 독을 넣을 때 크로스는 야요이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다. 어쩌면 그때 그녀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옆으로 살짝 밀어 그의 지문을 감춰버렸던 게 아닐까? 그러고는 그 옆에 자신의 지문을 찍어둔다. 크로스가 자신의 지문이라고 착각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큰 전제가 필요했다. 야요이는 크로스가 그녀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것을 알고 있었는가? 설마 하고 내심 도리지를 쳤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의 앞뒤가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만드라고라의 독은 일종의 감시장치였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하얀 분말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아챈 야요이는 크로스의 살이를 간파했다. 거기서 그녀가 선택한 길은 크로스에게 살해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살인죄를 그에게 덮어씌우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편이 크로스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고통이 크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녀의 목숨을 건 복수인 것이다. 왜 그러십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셨어요. 미타가 말했다. 크로스는 입술에 침을 적시고 말문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녀와는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녀의 집에 갔었는데 지문은 아마 그때 찍힌 것 같군요. 며칠 전? 그게 언제입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틀 전이었나? 미타는 징글징글 하다는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크로스 씨, 자백할 생각이면 아예 깨끗이 다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이틀 전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죠. 가정부가 있다는 거 아시지요? 사체를 발견한 여성이에요. 그 사람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도 모미키 씨 집에 왔었고 거실도 샅샅이 청소를 했어요. 여기저기 죄다 닦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지문이 남아있다면 그 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형사의 작전은 완벽했다. 조금씩 크로스를 코너에 몰아놓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집에 갔던 것은 파티 전입니다. 파티 전? 파티 뒤가 아니고요. 저녁 때 갔었어요. 파티 장소에 가기 전에 둘이서만 있고 싶다고 그녀가 청해서. 미타가 손을 가로저었다.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은 그만두시죠. 당신이 아침부터 꼬박 연습실에 있었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요. 매니저도 저녁 때까지 당신 목소리가 연습실에서 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녹음해둔 것이라는 말을 꿀꺽 삼켰다. 왜 그런 알리바이 공작을 했느냐라고 추궁하면 대답할 도리가 없었다. 그래요. 거짓말입니다. 그녀의 집에 갔던 건 파티 뒤에요. 미타가 뺨을 풀며 웃었다. 이제야 사실대로 말할 마음이 나셨나? 하지만 죽인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방에서 건배를 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사망한 것은 그 뒤에요. 나는 사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호, 그렇게 나오시겠다. 미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어떤 술로 건배를 했습니까? 와인이요. 그래요? 그러면 왜 당신은 아무 일 없이 무사하지요? 무사하다뇨.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독약은 와인병에도 들어있었다고요. 건배를 했다면 당신도 지금쯤 저 세상에 가 있지 않고서는 이상하죠. 크로스는 입을 반쯤 해 벌린 채 가쁜 숨을 토해냈다. 그 순간 이제 뭐가 어떻게 되건 상관없다는 기분이 되었다. 어때요? 아직도 계속 변명을 하실 생각입니까? 미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크로스는 고개를 저었다. 포기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살인 계획에 대해 털어놓는 수밖에 없다. 그것도 죄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살인죄보다는 가볍다. 하지만 과연 경찰이 그 말을 믿어줄까? 내 얘기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상당히 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크로스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괜찮고 말고요. 직업상 긴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는 아주 익숙하거든요. 자, 그럼 장소를 옮겨서 얘기해보기로 할까요? 미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크로스는 다시금 테이블의 사진을 보았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그날 야요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십자가가 금기사항인가요? 예? 미타의 눈이 둥그레졌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십자가를 장식하는 건 금기라고 들었는데 정말일까요? 글쎄요 라고 미타는 고개를 외로 꼬았다.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이었다. 그러자 젊은 형사가 입을 열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연상시키는 십자가는 적합하지 않다는 설이 있습니다. 죽음을 연상시킨다고요? 어디까지나 하나의 설이지만요. 그렇군요. 고마워요.
크리스마스의 죽음은 금기사항이야. 라고 야요이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정말로 맞는 말이라고 크로스는 생각했다. 여기까지! 현대문학에서 나온 히가시노 게이고 단편 모음집의 크리스마스 미스터리라고 써있죠. 하여튼 크리스마스 미스터리였어요. 재밌었죠? 반전도 있고. 그러면 잉리밍은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스스